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진시황의 외교 담당인 요가와 한비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한비가 진시황의 그 초청으로 인해서 한비는 이제 한나라 공자, 한나라 사람인데 워낙 그 글을 잘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똑똑하기 때문에 그 한비의 책을 읽은 진시황 영정 그 이름이 이제 자초였죠. 자초. 이 영정이 한비를 좀 데려와라. 똑똑한 인재를 쓰고 싶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진시황의 나이는 20대 초반. 아주 젊은 나이지만은 한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비가 결국에는 이제 진나라에 와서 그 진시황한테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는데 이 한비는 원래 그 진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나라 그 한나라를 위해서 진나라를 이제 그 안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진나라의 그 외교를 고립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진나라의 그 외교 담당은 상경인 요가가 있었어요. 그 요가라는 사람이 그 일을 잘해서 6개 제후국의 연합을 방해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비가 이제 오자마자 그러면 이 그 요가를 없애야 그 연합이 없어지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비가 생각한 것은 합정책, 6국이 연합하는 거였고, 요가는 이제 그에 반해서 그 연행책, 그러니까 그 진나라가 1대1로 이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가라는 사람은 이제 위나라의 대령 출신이지만은 저 진나라에 와서 이제 그 외교 총수를 하고 있는 거죠. 조나라에 때 있다가 조나라에서 이제 추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한비가 그 진시황한테 요가를 이제 그 비난을 합니다. 이 진나라에 이 사람이 상경으로 있는 것은 부당하다. 지난 3년 동안 요가가 외교를 하면서 돈이나 보물을 물쓰듯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하지만은 그게 이제 진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각국의 제후 대신들과 개인적인 친분만 맞는데 일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요가가 이제 이걸 알게 돼서 그다음에 이제 그 한비한테 이제 그 원한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가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외교를 하면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 이제 반드시 살해가 되는데 타지에서 위험한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그 엉뚱한 그 한나라 한비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끽끽 해가지고 이 나를 모함하는구나 해서 이제 진시황한테 물어봤더니 진시황이 알겠다. 요가를 이제 그 신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가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진시황한테 이제 고하는 거죠. 영정한테 진시황한테 한비를 처단을 해라. 이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한비가 감옥에 gat혀가지고 고문을 극심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한비는 이제 감옥에서도 영정한테 편지를 쓰겠다 해서 이제 친구인 이사를 통해서 영정한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전하, 과거에 진나라가 위나라, 초나라, 조나라 등을 계속 격파를 했습니다. 결국은 멸망 직전까지도 진나라가 격파를 했지만은 격파 직전에 진나라가 회군을 해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건 뭐 대신들의 간청으로 된 건데 그 당시에 끝까지 격파를 해서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이 대신들이 사리사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뭐 빨리 마무리하고 평화를 하자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진나라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뭐 사리사욕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이제 진시황한테 이제 간언을 하는 거죠. 은나라 주왕은 폭군이죠. 100만 대군이 주나라 무왕의 3,000명의 병사한테 패배를 하고 이 주무왕은 은나라 수도를 함락을 하고 주왕을 포로로 잡았다.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가 강건한 것은 엄격한 법의 집행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신들을 의심을 하고 대신들을 사리사욕 차오는 대신들을 숙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시황한테 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냈더니 이 편지를 이제 진시황이 받아보고 이사한테서 받아보고 요가한테 줍니다. 요가 당신이 이 편지의 내용을 진위를 그 마음의 뜻을 한번 확인해보라 합니다. 근데 요가가 이제 이렇게 검토하고 나서 이제 진시황한테 한 말은 뭐냐면은 이 편지는 한비가 죽기 싫어서 마지막 살려고 하는 개소리다. 조나라 진나라 신하들을 이간질하는 것이다.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승자 독식의 시대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다음에 뭐 이 그 진나라가 이제 딴 나라 위초 조를 치다가 회군한 거는 뭐 회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능력
실력, 여력, 그러니까 그 여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여력만큼만 한 거지 뭐 거기서 더 무리를 해가지고는 오히려 진나라한테 해가 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한비의 편지를 아주 격화시키고 결국에는 한비가 그 감옥에서 이사가 준 독주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한비가 지은 책이 한비자인데 한비자의 그 책의 내용의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법, 세, 술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이고 그 다음에 세라는 거는 뭐냐면은 군주의 권모술수에 대해서 논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이란 뭐냐 하면은 군주가 대중을 억압하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쓴 겁니다. 이건 영정의 내면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정이 진시황이 그때 27살 기원전 232년에 27살 때였는데 이런 그 자기의 내면을 속속들이 읽고 있는 한비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한비가 쓴 책들은 좋아하면서도 한비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내 내면을 속속들이 읽는다 해서 싫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진시황이 27살 때입니다. 군주의 마음 내면을 손금보듯이 꿰뚫어보는 사람 한비가 부담스럽고 두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비는 48살에 그 진나라 감옥에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사가 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는데 이 한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세상 사는 적당히 모른 척도 하고 적당히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다. 자기 원칙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비에 대한 평가로는 살려두자니 나라 진나라의 해가 되고 죽이자니 군주 진시황의 명예에 해가 되는 신하는 음식물로 독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원수를 이용해서 죽인다. 이것이 바로 몰래 간신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비자는 영정 13년 때 진나라의 장군인 황기가 조나라를 공격을 해서 조나라의 평양과 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조나라의 왕 조온이 사망한 후에 그의 후임으로는 그 형이 아닌 배다른 형인 조가가 아닌 조촌이 이제 조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나라의 조나라의 조촌 왕이 된 조촌은 동생이고 그다음 후궁인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형 조가는 배다른 형 조가는 기존의 왕후의 아들로서 인품이라든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기생인 그 후궁의 아들인 조촌이 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대신들이 불만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 왕이 된 조촌이 그 진나라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지 육림, 그러니까 뭐 맨날 술만 먹고 뭐 여자들하고 놀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곽계 간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나라도 진나라의 공격에 대비해서 10만 대군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위나라의 망명가에 있는 노장 연포 장군을 불러오자라고 했지만은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추방된 방혼을 재기용하자. 방원도 이제 명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인 그 곽계가 반대를 하고 자기의 친구인 호첩을 장군으로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서 이제 진나라하고 싸우지만은 결국 진나라 군대에게 그 매복에서 걸려서 매복 작전에 걸려서 10만 명의 조나라 군사가 전멸을 하게 되고 장군인 호첩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남은 장군이 결국에는 이목 장군뿐이 없습니다. 이목 장군은 변방에서 흉노족을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목 장군이 병사 5만 명하고 말 3,000기를 가지고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북방에서 이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목 장군이 이제 조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데 결국에는 역부족으로 결국은 이제 조나라가 패배하고 멸망하고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하게 돼요. 조나라가 멸망한 게 기원전 228년 진시황 31살 때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